드레피스 사건과 관련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1894년 9월 파리 주재 독일 대사관에 청소부로 숨어들었던 한 프랑스 스파이가 메모 하나를 휴지통에서 발견했다. 그 메모지에는 익명의 프랑스 육군 장교가 새로 들여온 프랑스 대포에 대한 세부 정보를 돈을 대가로 팔고 싶다는 제안이 담겨 있었다. 문제는 이 문서를 본 프랑스군이 진짜 범인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무고한 드레피스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드레피스는 유대인이었고 군 내부의 반유대주의 정서로 인해 스파이로 몰리기 쉬운 존재였다. 서둘러 소집된 군법회의에서는 어떤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리고 그 필적이 드레피스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필적학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드레피스를 유죄 판결했다. 그해 말 드레피스는 프랑스령 기아나 해안에 있는 악마의 섬으로 유배되었다. 1896년 8월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원래 독일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던 진짜 배신자 에스테르하지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그가 파리의 독일군 담당관과 주고받은 편지가 프랑스 육군 정보국의 피카르트 중령에 의해 발각된 것이다. 피카르트가 에스테르하지의 필적을 조사한 결과 1894년의 익명의 문서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프랑스 군 당국은 이에 대해 조처를 취하는 대신 피카르트의 입을 막기 위해 그에게 불명확한 임무를 주어 튀니지로 보내버렸다. 피카르트는 자신이 모은 증거를 모두 드레피스의 변호사에게 보낸다. 새로운 증거에도 불구하고 군부는 여전히 판결 철회를 거부했다. 프랑스 최고 사령부는 드레피스의 불리한 판결을 뒤집지 않기로 결정했고 법원의 문을 잠근 상태에서 에스테르하지가 무죄임을 밝히는 군법회의를 열었다. 거리에는 이 판결에 항의하는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이후 프랑스는 이 사건으로 드레피스파와 반드레피스파로 나뉘어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프랑스 문학계의 거물인 에밀 졸라가 1898년 신문에 역사적인 공개 편지를 썼다. 나는 고발한다. 로 시작되는 이 유명한 편지는 드레피스가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진짜 범인은 에스테르하지임을 명확히 밝힌 폭로문이었다. 졸라는 이 글을 쓴 이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1898년 7월에 유죄 판결을 받고 영국으로 망명하였으며 1899년 6월에 고등법원에서 드레피스 재심 진행이 결정된 후에야 귀국할 수 있었다. 1899년에 오테이유 경마장에서는 당시 프랑스 대통령 에밀 루베가 반드레피스파들에게 공격을 받아 지팡이로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당시 루베 대통령은 선출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다. 얼마 전 드레피스를 유죄로 몰았던 대표적 반유태주의자 펠릭스 폴의 대통령이 매우 기이한 상황에서 죽었던 것이 공격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폴의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젊은 정부와 금지된 사랑을 나누다가 심장발작으로 사망했는데 반드레피스파에서는 이 정부가 드레피스파의 끈앞풀로 폴의 대통령을 과도하게 흥분시켜 심장발작을 유도해 죽였다고 의심했다. 드레피스파와 반드레피스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자 새로 취임한 루베 대통령은 1899년 드레피스에게 사면을 제안했고 드레피스는 이를 받아들였다. 드레피스가 무죄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면된 반역자였기 때문에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드레피스의 무죄를 주장했던 에밀 졸라는 1902년 9월 영국에서 아내와 함께 휴가를 보낸 뒤 파리에 있는 아파트로 돌아온 다음날 갑자기 사망한다.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지만 조사 결과 누군가가 졸라의 집 굴뚝 위에 매트를 올려놓아 벌어진 살인사건이었다. 졸라의 죽음을 기획한 사람은 굴뚝 보수 하청업자인 브롬 포세로 프랑스 애국전선의 핵심 당원이었다. 그는 졸라가 드레피스 사건의 은폐를 공개 비난한 나는 고발한다를 읽은 뒤 그에게 살해 위협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졸라가 사망하자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이 더 들끓었다. 알프레드 드레피스는 1906년 7월 재소집된 군사위원회에서 마침내 무죄가 입증되었다. 하지만 드레피스파와 반드레피스 간의 해묵은 원한은 풀리지 않았다. 1908년 6월 드레피스가 에밀 졸라의 유해를 몽마르트 공동묘지에서 파리 5구역 판테온으로 이장하는 의식에 참석했을 때였다. 언론인 루이 그레고리가 군중을 해치고 나와 반유대주의 구호를 외치며 몇 발의 총알을 드레피스를 향해 쏘았다. 이 총알들은 드레피스의 팔을 스쳐 지나갔다. 이 사건은 프랑스 안에서 우익 세력의 광기가 아직도 판을 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그레고리의 재판에서 판사와 배심원들은 총을 쏜 그레고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드레피스는 자신의 무죄 판결이 내려진 후 29년 뒤인 1935년 7월 파리에서 평온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의 장례 행렬은 프랑스 혁명 기념일 축하 행사를 위해 콩코드 광장에 모인 수많은 관료들과 고관들을 지나 몽마르트 묘지로 향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이는 드레피스가 받은 공식적인 사과라고 볼 수 있었다. 한편 드레피스에게 오명을 씌운 진짜 배신자 페르디낭 에스테르하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에스테르하지는 원래 헝가리 귀족 가문 출신이었지만 당시 몰락한 상태였고 돈과 명예를 갈구하는 인물이었다. 군인이었지만 사치스러웠던 그는 도박에 빠져 있었다. 결국 돈을 모두 날린 그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독일 대사관에 군사기밀을 팔았던 것이다. 그는 사건이 커지자 영국으로 건너가 자신의 행동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1923년 사망할 때까지 반유대주의 글을 쓰며 여생을 보내다 영국에서 죽는다. 드레피스 사건을 들여다보면 독일뿐만 아니라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반유대주의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다.
정의를 위해 나섰던 에밀 졸라가 고초를 겪다 사망한 반면 배신자인 에스테르하지가 천수를 누렸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이 땅의 모습을 절감하게 된다.